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주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중단과 상장 폐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동향 점검에 나섰고 이 코인을 만든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충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 며칠 만에 10만 원대 코인이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가상화폐의 특수성을 우리가 특수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가상화폐에는요 24시간 거래소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주식과는 다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실 상한가 하한가가 없죠. 자고 있는 사이에 24시간 돌아가는데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수백 배 뛰고 그래서 벼락부자 이런 얘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처럼 0으로 수렴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이런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요. 이렇게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루나와 테라는 다른 코인들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의미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렀는데 왜 이런 폭락이 일어난 걸까요? 금방 말씀드렸던 암호화폐는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코인을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코인 하나당 1달러에 연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그거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가치를 그러니까 담보 가치를 뭔가 제공하게 되거든요. 네. 보통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달러라든지 채권, 뭐 안전자산에 좀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이 테라라는 이 코인은요 특이하게도 루나라는 자체 코인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테라를 가치를 떠받치게 되거든요. 아, 그럼 코인과 코인이 연동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네. 테라 가격이 1달러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루나를 신규 발행해서 테라 가치를 떠받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시장 환경이 지금 뭐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경쟁이 심화되게 되고 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상화폐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라 가격이 1달러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네네. 그러면 이게 루나를 계속 신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루나 가격이 신규 발행되다 보니까 루나 가격이 회복도 안 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라 가격이 1달러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패닉셀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던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죽음의 수용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데스 스파이럴 현상. 한마디로 테라가 루나를 끌어내리고 루나가 테라를 서로 끌어내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루나 가치가 99% 이상 떨어지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단순히 이 테라와 루나라는 두 종목만 폭락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이 가상화폐 전체 폭락으로 이어졌고 또 미국 재무부까지 나서서 규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그 테라가요. 그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그 금액이 4조 5천억이나 됩니다.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매도를 할 거다 이전 비트코인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좀 이제 타격을 좀 입었었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테라폼레스 그러니까 테라 재단이 비트코인을 4조 5천억 샀다 그랬잖아요. 네.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그게 이슈가 될 거예요 아마. 과연 어디 갔냐 이거죠 비트코인이 그 많은 비트코인이. 그래서 네. 지금 행방이 굉장히 묘연한 상태고 외신들도 이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 규모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두 코인의 시총이 한때 80조 원이 넘어갔고요. 네. 무엇보다 이게 피해자가 2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네. 국내는요 지금 4대 거래소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17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네. 이거 규제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사실 명분이 없었거든요.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명분이 생김으로써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99% 폭락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 그럼 네.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특정 종목이 뭐 폭락하거나 이러면은 시세 조정이 있나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네. 금융당국이. 근데 가상화폐 시장은 사실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정 금융정보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래소에 대한 시세 조정 이런 것만 사실 관리 감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해서 뭐 자료를 내놔라, 네. 뭐 조사를 하겠다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에는
투자의 손해는 투자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짧게 좀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본론보고에도 최근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부터 피해는 시작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투자 자산에 대한 이제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지금 밝혔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 자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주식 시장도 같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가상화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